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지표를 통해서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오늘의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다 쉽게 경제를 전망하거나 예측하고 싶은 분들. 두 번째, 금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싶은 분들. 세 번째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 때 10만 원도 안 되는 ETF를 갖고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경제를 전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해요. 오늘의 영상은 다소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영상이 제작이 될 예정이고, 장담하는데 두 편 모두 완벽하게 시청을 하시면은 초보 투자자에서 중급 투자자로 한 단계 레벨업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더 말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바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예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이 두 가지 금리만 알아도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일단 금리에는 크게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시장금리 안에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기준금리가 움직여야지 시장금리가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장금리에는 정말 다양한 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금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제에서 말하는 시장금리란 대부분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뜻하는데, 두 장단기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기준금리는 경제의 방향을 꺾을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기준금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경제에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의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장단기 금리만 잘 볼 줄 알아도 향후 경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에 대해 공부를 하면은 향후 경제의 방향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요, 실제로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0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빨간 색깔 박스를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뒤에 항상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역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는 무엇이고, 장단기 금리로 어떻게 경제를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왜 경제 위기가 오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기금리는요, 국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 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회사들이 발행하는 장기 채권도 존재하지만, 보통 장기금리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 금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금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바로 미래의 기대감을 장기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 투자하는 채권은 국채이고, 국채 중에서도 장기 국채를 뜻해요. 만약 향후 경기가 좋을 것 같다고 기대를 한다면은 굳이 장기채를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채권을 매도하고 우리는 주식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나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이때부터는 높은 안전성을 가진 국채를 사고 주식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는 채권이 바로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이에요.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 그래프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가격이고, 보라 색깔 그래프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그래프는 서로 반비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채권은요, 가격과 금리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서로 역의 관계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앞서 경기가 좋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 채권은 보통 장기 국채이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좋으면요, 장기 채권을 매수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장기 채권을 매도하는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수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서로 역의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채권의 금리는 상승하게 돼요.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반대인 상황이죠.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우리는 채권을 매수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을 매수하는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역의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 상승과 함께 채권의 금리는 하락하게 돼요. 즉,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채권의 금리가 하락한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은 향후 경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장기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장기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기 금리예요. 단기 금리는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 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요, 대부분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에도 장기 금리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단기 금리는요, 기준금리의 기대감을 보여줘요. 자, 경기가 과열이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축소되면은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물가 하락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요. 자, 앞에서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기대를 반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즉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게 바로 단기금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금리의 방향을 보면요, 향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경기 과열 기대감이 쌓이게 되면은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가 과열이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뒤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경기 둔화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장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경기 축소 기대감이 생기면서 단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알게 된 거죠. 장기금리가 오르고 단기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하락한다. 이 공식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경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요, 경제에 정답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공식만 잘 알고 있어도 정답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는 방금 전에 배운 금리의 방향처럼 이러한 공식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입을 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들을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모두 찍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알아도 100%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슷한 시기는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의 방향에 맞춰서 어떤 투자가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회복기하고 호경기를 뜻해요. 이쯤인 거겠죠. 회복기하고 호경기 시기 때는 기술주하고 임의소비재주와 같은 성장주 투자가 좋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 단기금리가 상승할 때는 정점인 시기입니다. 이때는 원자재하고 에너지와 같은 투자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기 과열 시기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예요. 이때는요, 둔화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주 투자가 좋은 거고 다음으로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불경기하고 저점과 같은 경기 침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달러와 채권, 금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과 지난번에 10만 원도 안 되는 ETF에 대한 그 영상을 함께 응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투자가 한결 쉬워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